제일런 브론슨이 뭐 키가 188이라는 개소리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고등학교, 대학교 때, 프로 때도 다들 누누이 하는 말이 185도 안 된다고 하고, 실제로 봐도 머리가 커서 더 작아 보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장애를 극복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욕이 이기기를 바랬지만 이기긴 힘들 거라고 생각했고, 샌앤토니오가 너무 좋은 추세를 타고 있어서 당연히 샌앤토니오가 뭐한 경기 정도 지더라도 정신 차리고 수입하거나, 뉴욕은 한 번 지기 시작하면 쭉쭉 무너질 줄 알았는데, 뉴욕을 오랫동안 제대로 지켜보지 않았던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 거였죠. 그리고 예전에도 그런 말 많이 했었잖아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왕조를 만들기 시작할 때 스테픈 커리 같은 골고루한 슈터랑 뭐 점프 슈팅하는 팀이 챔피언 먹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네요. 185 땅딸보, 어, 센터처럼 미드레인지에서 플레이하는 특이한 선수를 중심으로 한 어중이 떨거지도 모인 팀이 챔피언을 먹을 거라는 건 생각을 못했죠. 음, 게다가 지금 작은 단신 선수들한테는 상당히 힘든 시기거든요. 뭐 트레이 영 같은, 자모란트까지도 그런 선수들은 안 보는 위지라고 하죠. 드래프트를 하거나, 제일런 브런슨이 어, 거의 한 5, 6년 전인가 드래프트 하는 그 시기에만 해도 루카처럼 한 2m 넘는 뭐 플레이메이킹이 되거나 스페이싱 슈팅이 되는 그런 선수들 위주로 뽑으려고 했었죠. 그런 추세가 보기 좋게 바뀌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 챔피언십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인터뷰들이나 전문가 애널리스트 얘기를 보면, 저런 단신 득점형 가드가 뭘 하겠다고,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뭐 뉴욕에서 브런슨을 데려와서 말도 안 된다는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어, 신발 얘기할 테니까, 뭐 파이널스 보셨다면 신발에 관심 저만큼 혹은 저보다 더 많이 가졌을 테니까, 브런슨은 계속 코비만 신고 있어요. 그게 참 특이한 케이스긴 해요. 시그니처를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했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나이키에서. 그럴 만한 선수죠. 근데 거부했대요. 그냥 나 코비만 신게 해주세요. 뭐 좋은 선택, 뭐 멋진 선택이지만 그건 또 다른 비디오에서 얘기할 거고, 다른 선수들 신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랩터스에서 사복에서 벤치를 지켰던 막내 어버버 해본 오지 아나노비가 이제는 구세주로 됐었죠. 제일 큰 이 파이너스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그 마지막 1초 팁빈이었죠. 그 장신들 숲을 뚫고 나서 아누노비라는 윙 플레이어가 팁빈을 했다는 거. 스케쳐스를 신고 있었어요. 파이널스에서 스케쳐를 신고 뛰는 선수가 있는 건 역사상 처음이고, 아마 스케쳐스는 광고비 돈 뿌릴 필요 없이 이것만으로 어마어마한 수조 원, 수경 원의 돈을 아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효과가 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조엘 엠비디 같은 쓰레기한테 돈 낭비하면서 스케쳐스 아무런 도움이 안 됐었는데, 오지 아나누비가 이렇게 한번 해주네요. 음, 벌금 내야 돼요, 엠비드는. 그리고 뉴욕 닉스가 이렇게 사연이 많은 팀들이, 선수들이 모인 팀이에요. 이 공사 피스턴스랑 같은 느낌이랄까요? 어, 열, 12시간 만에 짐 싸고 9년간 뛴 미네소타에서 바로 쫓겨난 칼 앤토니 타운스. 아, 뉴욕에 와서 아주 새로운 모습을 보였죠. 미네소타에서 뛸 때만 해도 이 새끼 프로게이머냐, BJ냐, 스트리머냐, 뭐 농구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가드들이 막 포스트업 하면 밀리고, 막 약골이라고 되게 무시를 당했는데, 어디 센터가 자꾸 3점이나 쏠려고 하고 그러냐고 했는데, 뉴욕에 와서 2시즌 만에 챔피언이 됐네요. 그리고 닉스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해줬었고, 어, 아주 많은 공수 능력을 발휘했죠. 그리고 그 전에 3점 콘테스트에서, 아마 센터가 3점 콘테스트 이긴 거는 타운스가 처음일 거예요. 그때도 저는 되게 비웃었었는데, 그런 선수가 아니었죠. 뉴욕 올바른 팀, 올바른 환경, 올바른 시스템에서는 얼마나 무서운 선수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준 것 같아서 환경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부터 신발에 계속 이제 어머니 이름을 새기는 걸 했었고, 그럼 이런 타운스에게도 나이키에서는 시그니처를 못 만들어줬고, 타운스는 나이키에서 신형 신발들을 안 신고 있어요.
2023년에 나온,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4년째 GT 점프 2를 신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거의 시중에 나오지도 않는데 뭐 그렇다고 나이키가 그 신발을 장사할 생각도 안 하잖아요. 나이키는 썩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점프 2로 넘어갈 만한 신발을 만들어 주지도 않았고, 칼 앤서니 타운스 플레이어 엑스클루시브 에디션 같은 게 나오지도 않고, 선즈 살림꾼이었지만 여기저기 팽당한 미카엘 브리저스, 브루클린 넥스에서 개판 치다가 슈퍼팀한테 대고 까불고 그러다가 돈 낭비하고서는 브리저스 좀 애매하게 계륵됐을 때, 덤핑했을 때 뉴욕에서는 계속 노리고 있었죠. 조시 아트랑 브리저스를 뉴욕에서 노렸던 게 언젠가는 보스턴을 넘어야 되고 언젠가는 보스턴이랑 부딪힐 거 알았기 때문에 프런트 오피스에서 정말 훌륭한 거랬죠. 보스턴을 만났을 때 브라운이랑 테이텀 아주, 예, 칼 앤서니 타운스를 포함해가지고 호퍼드 할아버지 다 씹어 먹었죠. 그리고 브론슨을 컨테인할 상대 대안이 없었고, 예, 신났었죠. 어, 그리고 미첼 로빈슨도 그 어마어마한 그 빅바디 그 안에서 구준이 되는 빅맨 같은 거 요즘에 되게 무시하잖아요. 모두가 다 3점을 쏴야 된다 이런 헛소리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웬바니아마 샌앤토니오에서 가장 필요한 게 인포서가 필요하다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웬바니아마는 약간 가드처럼 노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운스도 터프하게 놀지만 아마 로빈슨 같은 인포서가 있으니까 조금 더 기세등등하게, 아니면 보고 배우든가 아니면 믿고 더 까불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겠죠. 그리고 미첼 로빈슨 때문에, 예, 웬바냐마가 더 휘청휘청 됐었고, 물론 닉스 팀에서 스위치 디펜스를 웬바냐마를 최대한 밖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놀았고, 그리고 웬바냐마가 계속 매치업 헌팅 당하다 보니까 지쳐서 더 헤맨 경향도 있었고. 그쵸. 웬바냐마가 뭐 대단하다, 뭐 샷블럭 잘한다 그러는데, 샷블럭은 자기 상대한 선수를 막는 게 아니라 키가 크니까 근처에 오는 공 찍어내는 거고, 그게 뭐 정말 막 미친 그런 웬바냐마 같은 2m 30짜리 손 들면 되는 거인이 블락샷 많이 한다고 어마어마하게 칭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양가 없는 블락샷이라고 합니다. 지나가다가 주웠어 블락샷. 그리고 자기 원투원 원온원 매치업 되니까는 칼 앤서니 타운스도 계속 뚫리고, 그리고 미스매치 되면은 가드들이 웬바냐마랑 3점 라인 정도에서 만나면 신나게 돌파하고 신나게 스텝백하면서 가지고 놀았습니다. 안 되죠. 예. 뭐 나중에 뭐 더 좋아 발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샌앤토니오는, 아 아노나비가 티핀할 때도 미첼 로빈슨이 버티고 있으니까 샌은 무서워가지고 웬바냐마가 근처도 훨씬 못 되고 있었고, 그리고 3점 미들만 던지면서, 그리고 아, 박스아웃 같은 것도 로빈슨한테 못해가지고 중요한 리바운드 웬바냐마가 계속 뺏겼었죠. 웬바냐마는 되게 많은 욕을 먹고 있죠. 뭐 인성 문제도 거론되기도 했고, 파울이나 푸싱 같은 거를 미첼 로빈슨 같은 선수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브런슨 보일 때마다 막 때리고 밀고 뭐 랜딩 스페이스에서 발 집어넣고 그런 거 되게 보기 안 좋았죠. 전형적인 강약 약강이죠. 소금쟁이 홈그랜 앞에서 그렇게 날뛰더니 타운즈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로빈슨 근처에서는 리바운드 다 뺏기고, 포스트 무브가 전혀 없잖아요. 뭐 훅샷이나 뭐 스텝드로 그런 것도 잘 못하고 그냥 무조건 풀업 3점만 쏠려 가잖아요. 리바운드 누가 잡으라고, 손은 누가 키울 건데 이 새끼야.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는데 지금 GT 허슬 3를 신고 있고, 그전에는 GT 런을 신었어요. 그 중간에 모델들이 한 개 반 정도 있었는데 그 모델들은 다 무시하고 안 신고, 지금 GT 컷 4를 신으라고 뭐 젖소문이 있고 뭐 표본문이 있고 이름 새겨준 거 신는데 안 신죠. 예, 뭘 만들어줘도 안 신어요. 고집이 있는 거죠, 이상. 그리고 그렇게 보면 나이키가 얘가 좋아하는 신발을 못 만들어주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나이키 계약은 올해 끝납니다. 왜 말냐면은 절대 나이키랑 재계약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이키에서 이렇게 비교도 못 맞춰주고, 나이키 옛날 신발이나 직접 신고 있고, 시그니처를 나이키에서 감히 만들어주지도 않죠. 얘들도 왠지 뭔가 도박이라고 느끼는 거겠죠. 그 나이키에 올인하지 않는 느낌이 있다는 걸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웬바냐마는 소림사에서 수련하고 뭐 그런 거 보면 중국을 되게 사랑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고, 뭐 거기서 소림사 절만 다녔을까요? 다른 뭐 리닝 안타 시그니처들 만들어주겠다고 여기저기서 계속 찾아왔었겠죠. 접촉했겠죠. 그리고 대선배 토니 파커, 토니 파커 저지으면서 토니 형처럼 되고 싶어요 꿈을 켰던 웬바냐마인데, 당연히 토니 파커가 아주 큰 역할을 했던 피크라는 중국 브랜드랑
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악수도 안 하는 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 보나요? 웬바냐마가 터프해 보인다고. 아주 신 같은 짓이죠. 디트로이트에서 아이지아 토마스 그거 했다고 욕 먹는데 아이지아 토마스는 디트로이트 피스턴스는 역사가 있어요. 그 배드보이드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 디트로이트 선배 팀들 뭐 버스턴이나 그런 팀들이 지면은 그냥 악수 안 하고 나가고 그랬었어요. 뭐 그러느냐고 진 사람 진 사람대로 그냥 짜증 내고 그냥 분노 표출하는 거고 이긴 사람 이긴 사람대로 그러든가 말든가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결승 문턱 그리고 결승 진출에서도 좌절한 걸 수년 동안 했었어요.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올라가고 지켜서 시카고 불스를 막 4년 동안 저지했다가 결국에는 불스한테 밟혔고 그때 악수를 안 한 건데 그 정도 히스토리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파이너스 처음 온 새끼가 지가 개판 치고 지고서는 악수도 안 한다고요? 지랄하고 있네. 데런 팍스도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슈퍼스타죠. 근데 데런 팍스가 예전부터 좀 싹수가 노란 면이 있었어요. 뭐 시원한 플레이 같은 거 하긴 했는데 이번에도 아주 본헤드한 플레이를 중요한 클러치 타임에 많이 했죠. 초킹을 많이 했죠. 킹스에서 마이크 브라운이 코칭할 때도 이런 이슈가 많았어요. 뭐 이를테면 클로즈아웃 해가지고 3점 저지만 해야 되는데 그 지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달려가서 파울해가지고 4점 플레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 케이스에서는 킹스에서 마이크 브라운 코치가 인터뷰할 때 팍스가 잘못했다는 거를 뚜렷하게 지적해서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아마 팍스가 그 뒤에서 어느 정도 입김이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지령을 내려서 마이크 브라운을 자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확정은 없지만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많다는 거죠. 그리고 팍스도 언더아머에서 주는 커리 신발 대충 짜집기 해서 맞춘 쓰레기 같은 신발을 신고 있는데 언더아머 팍스 지금 세일해가지고 막 3만 원, 4만 원에도 아무도 안 신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아니 이번 앞으로는 더 심하겠죠. 팍스가 이런 식으로 개판을 쳤는데 그리고 마이크 브라운도 4번이나 잘린 코치가 이번에 드디어 리뎀션 플레이를 보면은 샌앤토니오에 대비하는 자세 그리고 샌앤토니오를 무시하지 않고 웬만하면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충분히 바보로 만들었던 그리고 팍스의 이 어마어마한 로제 같은 재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한 그리고 티버도가 어, 브런슨 아빠 친구고 뭐 여러 가지 친분이 있고 선수들이 좋아하는 감독이긴 한데 데릭 로즈를 갈아 없앤 것처럼 이번에도 뭐 48분 동안 주전 다 굴리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그거를 안 했죠. 예, 마이크 브라운은 정말 영리하게 로테이션을 잘 썼고 아무도 갈리지 않았죠. 예, 수도 없이 브런슨 같은 에이스도 뭐 발목 꺾이고 넘어지고 그런 거 있었는데 그래도 48분 뛰지 않으니까 건강하게 잘 맞출 수 있었죠.